네,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1월 2주차 데일리 테스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월 10일 월요일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조선 건준이는 미국 진주에 앞서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쵸? 건준이가 원래 이제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자마자 만들어졌었고 미국이 9월 8일 날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얄타회담을 통해 최초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은 것은 카이로회담이라고 쓰시는 게 더 맞습니다. 얄타회담에서는 독일의 분할 점령 그리고 그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관련해서 내용이 정해졌죠. 해방 직후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동맹이 결성된 게 아니라 건국동맹은 1944년에 이미 비밀결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틀립니다. 직후라고 하면 안 되겠죠?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같은 해에 1953년이네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맞습니다. 우리 그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50년 1월에는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은 있습니다. 이건 먼저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고 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54년 10월에 체결이 됐었죠. 이 내용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념 완성 때도 다 설명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 최고통치기구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된 게 아니라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보셔야죠. 국보위는 5.18을 진압한 후에 신군부 세력이 만든 게 되겠습니다. X입니다.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은 김영삼 정부, 중국, 소련 등의 공산강국과 국교를 맺은 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로 보셔야죠.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니까 노무현 정부로 가셔야 되고요. 진보당 사건을 일으켰고 경향신문을 폐간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조봉암을 사용했던 그런 내용과 관련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던 건 뭐 장면 내각이죠. 그리고 수정해서 제대로 실행했던 건 박정희 정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21일 1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감격적인 막을 올렸답니다. 자, 미국 측에서는 소련 측에서는 참석했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모였던 미소 공동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뭐 3월이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46년 3월이라고 하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독 정부가 출연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전민족이 반대할 것이다. 통일 기간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좌우익이 악화된 감정과 대립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좌우익이 합작해서 뭔가 통일 기간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단독 정부 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좌우 합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인물은 여운형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위원회에서 활동했죠. 자, 이 세헌법이 등장했는데 내각 책임제가 등장했고 이제 허정은 국무총리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 허정 과도정부로 있었는데 국무총리가 되고 새로운 헌법이 등장했습니다. 내각 책임제의 3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사료는 일시적 과도기에 질서 유지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게 조선 건준이죠.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이 총독부로부터 미리 행정권 채용권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든가 무자비한 만행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우리도 총을 들고 나섰다. 그래서 시민군이 조직된 모습을 볼 수 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기한 후에 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것 같지 않으니까 남쪽만이라도 뭔가를 만듭시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되겠네요. 나는 38도선을 빼고 쓰러질지언정 절대 단독 정부는 안 한다. 김구가 남북협상 가기 전에 발표했던 성명문이 되겠습니다. 4월 11일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실종됐던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 확인된 날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4.19 혁명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4.19 혁명을 발단시키게 된 이 사건 이후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시기인데 진보당이 창당된 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고 그래서 이걸로 진보당 사건이 있었던 것도 다 이승만 정부 시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보다는 앞인 거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승만 정부 무너지고 나서니까요. 신한공사는 4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킨 게 52년 1차 개헌입니다. 52년이라면 4.19 혁명이 있었던 게 60년인데 안 되겠죠. 얘도 다 앞의 내용이네요. 밑줄친 개헌안이 적용된 시기에 일어난 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직선제로 골자로 하는 그 개헌안이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꾸는 그 발췌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헌안이 적용된 시기라고 하면 52년부터 54년에 4.4.5입 개헌이 되기 전까지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6.25 전쟁에 대한 휴전협정이 체결된 건 53년이니까 얘가 정답이네요. 4.19 혁명이 일어난 건 60년이니까 적용할 수 없고요. 자유당 창당은 51년에 창당됩니다. 안 되죠. 조봉암이 갑작병이로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하는데 얘가 생각을 해보시면 3대 임기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3대 임기가 되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48년에 1대 임기입니다. 그럼 52년에 2대 임기가 시작이 되고 56년부터 3대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 56년부터 60년까지가 3대 임기인데 요 사이의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라고 보셔야죠.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기억 리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된 건 44,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설치됐다,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 제정됐다, 신한공사가 설립됐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보세요. 지금 46년에 3월에 신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그 46년 3월에 같은 시기에 뭐가 일어났었냐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죠.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 난리가 난 다음에 결국에 우리나라 문제를 유엔에다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 그러면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를 하세요라고 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총회에서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이 되고 나서 결국은 50총선을 통해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야겠죠. 기억, 리을, 니은, 디귿. 네. 같은 시기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순서대로 파악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1번 7대 대선 이후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3선까지 할 개요가 몇 차 개헌입니까? 6차 개헌이죠. 6차 개헌은 69년에 했습니다. 근데 7대 대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5부터 9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61년에 군사정변 일으켜서 63년까지 군정기를 가졌고 63년에 5대 대통령, 그럼 4년 더하면 67년에 6대 대통령을 71년까지 하죠. 그렇죠? 그러면 71년에 7대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나오기 전에 69년에 6차 개헌을 한 겁니다. 7대 대선 이후가 아니라 7대 대선 이전에 개헌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7대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죠. X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4.4.5인 논리로 통과시켰다.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4.4.5인 논리로 통과시킨 개헌은요. 직선제 개헌이 아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한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입니다. 직선제 개헌안은 발췌 개헌과 관련 있죠. 그래서 앞뒤 내용이 다릅니다. 박정희 정부는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겠죠. X입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은 남북이 동시에 유엔을 가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유, 기합, 핵 순서대로 체결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동시 가입이 된 이후에 기본합의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 다음에 얘죠. X네요. 제주 4.3 사건의 결과 허정과도 정부가 설립된 건 아니죠. 4.3 사건의 결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지만 결국은 이승만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허정과도 정부는 나중에 4.19 혁명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X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건 4.19 혁명. 그리고 여기에는 예를 들면 허정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라고 써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의 의도는 장면 내각이 구성됐다라는 걸 의도한 겁니다. 북한에 밀려 서울을 빼앗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을 거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건 유신헌법이죠. 임기 몇 년입니까? 6년의 간선으로 중임 제한 없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했고 조선 인민당 결성한 사람은 바로 우리 여운형이 되겠죠.
이 사람이 만들었던 공화국 생각해 보시면 조선인민공화국 기억하세요? 인민조합니다. 전두환은 모를 진압 후 몇 대 대통령을 선출했다. 예를 들면 신군부 시절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그리고 8차 개헌한 다음에 12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이 됩니다. 11번 지금 정부를 수립했으면 좋겠다. 좌우합작으로. 그리고 토지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발표했던 좌우합작 실현책이죠. 좌우합작위원회. 12번 3정보 이상의 땅은 정부가 가져간답니다. 농지개혁법이죠.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등등등은 뭐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친일파를 처벌한다는 거죠. 반민족행위 처벌법. 14번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선거하는데 임기는 4년으로 한답니다. 중임할 수 있고요. 국회에서 선거한다라는 걸 봤을 때 간선이구나. 그렇다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오는 거는 이승만 정부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간선 체제이기 때문에 1차 개헌이 되기도 전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재헌헌법이 되겠습니다. 15번 이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에 이어진다. 지금 이 지역을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보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 선이 뭐였냐면 극동방위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게 에치슨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옮기죠. 이렇게 오이 같이 왔. 네. 16번 대통령과 부통령 나오면 이승만 정부인데 4년으로 한다. 중임할 수 있는데 한 번까지만 중임할 수 있는데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한테는 중임 제한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2차 개헌을 통해서 나온 4.4.5 개헌이고요. 관련 정부는 이승만 정부죠. 뭐. 자, 몽매한 무지와 편협 그리고 직권과 데모의 재직, 학생 살해, 재집권을 위한 독단적인 개혁과 부정선거 등은 이 나라를 말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19 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18번 토지개혁에 있어서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면서 부동산을 국유화한다.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요 앞에 나와 있던 요 내용 있죠?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합작위원회 아셔야 되고 좌우합작위원회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보고 극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지할 수 없고요. 여운형과 김규식 등이 주도한 거 맞죠? 제가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중도 세력끼리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극좌 아니면 극우 세력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대로 나라의 정부를 만들어주시고 통일된 정부를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반대가 아닙니다. 19번 다음 법령이라고 하면 농지개혁법이죠. 옳지 않은 거랍니다. 1번 북한의 토지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돼 있는데 우리는 농지개혁법을 49년에 만들어서 50년부터 실행을 합니다. 근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46년에 이미 실시가 됐기 때문에 틀리죠. 나머지 다 맞는 것 같고요. 20번 이 투표는 지금 박정희 후보를 선출했답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이랍니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을 뽑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통령 임기 6년 아니고요. 연임을 3회까지만 아니라 무제한이고요. 대통령이 국회에 선하는 거 맞고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1번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70년이고요. 3차 개발은 72년부터 77년 전까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부마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거 아닙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거죠. 틀렸네요. 5.18 당시의 호원철폐 아니죠. 6월 민주항쟁입니다. 제가 전두환은 신군부 시절과 신군부 이후에 대통령 시절로 나눠야 된다 했죠. 전두환 정부 시기 최초로 이상 가족 상봉 맞죠? 고향 방문단이라고 부릅니다. 노태우 정부는 자평민의 3대 원칙에 최초로 합의한 거 아니죠.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당합니다. X.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누구를 제거했다. 그럼 이승만이죠. 뭐. 누굴 제거합니까? 조봉암을 제거하죠.
역사바로 세우기를 내세웠다. 그럼 김영삼 정부고요.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은 삼백산업이 발달할 때는 1950년이고요. 이승만 정부 시기죠.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우리는 삼저호황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는데 관련된 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 대단지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켰던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요거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실현됐다. 자, 마침내 정부가 탄생한 역사적 순간이기도 하다. 민주적 정권 교체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정권 교체, 그러면 김대중 정부 시기가 되겠죠. 평화적으로 여야 교체했다. 문민민주주의 하면 김영삼 정부고요. 자, 중도 민주 세력의 대단합으로 큰 국민정당을 탄생시켰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당이 합당한다. 3당 합당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여소야대 정부를 전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15번. 지금 이 내용은 긴급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문살인 사건의 조작 은폐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이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오직 체육관 대통령 후보 선출이라는 예정된 각본대로 정치 일정만을 우려했을 뿐 사람들한테 반성하는 내용이나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있다. 열받는다. 뒤집어 엎자. 이 내용이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의 어떤 그런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입니다. IMF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니까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전두환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거랍니다. 야간 통해 금지는 해제했습니다. 틀렸죠? 2, 3, 4는 맞습니다. 자, 간하에 해당하는 구어와 관련된 설명이 맞는 것은 계엄령 해제에 신군부 퇴진하라. 그럼 뭐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던 내용들인데 11.6 사태가 일어나고 이미 지났죠. 그래서 신군부가 등장하는 거니까요. 종신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개헌했다? 이거는 아니겠죠. 관련이 없습니다. 신군부 퇴진과 종신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3번 호언철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쟁취하자. 이거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는데 이한열 등의 희생을 통해 직선제 개헌에 성공한 거 맞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거 5.18이 되겠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20번 다음과 관련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죠. 노태우, 정상회담 개최는 김대중,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맞습니다. 국보위가 조직된 거는 5.18 이후에 신군부 세력이 국보위를 조직합니다.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1번 장면 내각식이 3.15 부정선거 처벌의 내용이 포함된 4차 개헌을 단행했다. 그렇죠.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3.1 민주국선언이 발표됐습니다. 76년에. 9대 대통령으로 최규하가 선출됐다. 틀렸죠? 10대 대통령입니다. 9대 대통령까지는 박정희가 됩니다. 12.12 사태가 발발한 건 맞고요. 앞에가 틀린 거죠. 노태우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김영삼이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다 돼 있는데 그럴싸하지만 여기까지는 맞는데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해당합니다. 포항제철은 이제 68년에 만들어졌죠. 박정희 정부가 되고요. 수출 100억 달러 77년 박정희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김영삼 정부,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부였죠.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려고 3당 합당을 하는 건 노태우 정부에 해당합니다. 조봉암이 가 정권에 위협적이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한 사건이다. 그럼 이승만 정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은 진보당 사건이라고 쓰면 되겠죠. 12번 무상 원조에 대해서 한국은 일본은 얼마 이렇게 공연 조건으로 양측 순회에게 건의하.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원조 돈과 관련된 내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굴욕적 한일회담의 즉시 중단을 엄숙히 요구한다. 그럼 이건 6.3 항쟁에 해당이 될 거고 이때 정부는 박정희죠. 보시면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대표는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다. 부정과 부의를 한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현 정부와 집권당은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마산, 서울 기타 각지에서 마산에서 일어났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 발견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부정선거에 분노하여 일어난 그 4.19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추친 현 정부는 뭐 이승만 정부가 되겠죠. 15번 한국에 있는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세운답니다. 이거 그 브라운 각서죠. 이 내용은 박정희 정부에 해당합니다. 베트남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자, 16번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유신헌법에 반대하면서 당장했던 3.1 민주 구국 지어보자. 선언서 되겠습니다. 17번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근로기축법의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분신 자살 사건이 일어났던 전태일과 관련이 있고요. 70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당합니다. 18번 미추친 작전이 시행된 시기라고 하는데 인천항은 대규모의 함정의 진입이 불가능한데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적군도 이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기습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려면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우리가 서울을 다 빼앗겼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했기 때문에 서울을 탈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가에 들어야 됩니다. 김영삼 정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 실명제 맞고요. 초등학교 명칭 변경 맞고요. 여야 교체 안 되고 호주제 폐지, 대한수학능력시험도 이렇게 체크한 게 3개가 맞을 거라서 정답은 1번일 것 같고요. 지금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이거는 김대중 정부, 여야 교체도 김대중 정부,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 가서 2008년에 되죠. 관련 없습니다. 20번 가 대통령이 최초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제 사회주의권과 교류하던 노태우 정부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금강산 관광은 DJ 정부 시기에 98년에 해로 먼저 하고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한 거는 김영삼 정부, 4.13 모은 조치는 전두환 정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 새마을운동은 장면 내각이 계획을 수립하고 박정희 정부가 수정해서 시행했다. 그럴싸하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X. 12.12 사태가 일어나자 서울역에서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네, 이게 서울의 봄이죠. 한일협정 체결 이후 이를 비판하며 시위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한일협정을 체결할 것 같으니까 6.3 시위가 64년에 일어났고 한일협정이 65년에 체결됩니다. 틀렸고요.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휴전에 반대하여 방공포로 석방했죠. 그래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맞는 말이죠. 우유기압 팩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미국과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됐죠. 한국군 현대화를 담은 김영삼 정부는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시행했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거는 김대중 정부. 그리고 그때 채택한 선언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제1국회는 일제가 남긴 재산을 처리하는 귀속재산 처리법. 두구건 재산을 처리하는 거죠. 무슨 사건 이후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군대 내 좌익 세력을 색출한다고 해서 11구 사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요. 나중에 3대 임기 중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죠.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주 독립시킨다. 카이로 회담과 관련 있습니다. 남조선 합중국 광고와 북조선 소련 광고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이게 미소공동위원회죠. 내가 설치된다라는 회의를 그러니까 이게 설치될 것이다라고 결정한 회의는 이거죠. 모스크바 상부회상이 13번 가는 조선총독부의 엔도 총감을 만나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권과 치안권을 받았습니다. 여운형과 관련 있고요. 자,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조차와 권력남용 등등등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신헌법 얘기하죠. 박정희 정부가 되고요.
15번 정부 수립 직후 4.16 총선에서 여당이 소수파가 되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려움에 직면해서 결국은 여당을 늘리기 위해 3당 합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16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나 약간 이제 유신헌법은 좀 그러니까 다시 개헌을 단행했다. 8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인민에 대한 통치의 권한은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 미국이 우리나라 남쪽에 미군정을 실시한 거죠.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랍니다. 직선 선출에 5년이면 이건 9차 개헌,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면 전두환이 바꿨던 8차. 부통령과 직선으로 심지어 임기는 4년이랍니다. 1차죠.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면 7차네요. 그러면 순서대로 다라나가 3번이 정답이죠. 6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랍니다. 3.15 부정선거에서 규탄에서 촉발된 시위가 이승만의 하야, 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죠. 60년대 맞네요. 한일기본조약 국교정상화 65년이니까 맞고요. 유신헌법 72년이니까 60년대 아닙니다. 제3공화국 61년에 군사정권에 의해서 61년부터 64년까지 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63년부터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됩니다. 60년대 내용이죠. 20번 가나다라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4.19 혁명이라면 가시기는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 3.15 부정선거 저지르는 거 맞죠? 삼성개헌이라고 하면 박정희 정부가 해당하기 때문에 군부 세력이 정권 장악을 위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그렇죠. 박정희가 나중에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하는 거죠.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은요. 유신헌법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군부가 등장하니까 그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라 시기에 오히려 들어가야지 틀립니다. 4번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부마항쟁이 촉발되었다. 요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그 국회의원 당시에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제명되니까 부마항쟁이 촉발됐고 그게 11.6 사태를 결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배경이었죠. 얘 라시기에 들어올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2주차의 내용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카페에서 다양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카톡 한국사도 열심히 푸시고 중간중간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간식거리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질문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